이 실장, 당신이 바로 쌍칼의 형님이었습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36회, 지금까지 우아하고 냉철했던 이 실장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장미를 죽이려던 검은 손, 그 배후에 있던 인물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복길이 목격한 그 장면, 최화영과 이 실장의 은밀한 만남,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 사라진 증거들.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건 단 하나. 장미를 제거하라. 최화영의 명령이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복길은 우연히 본 겁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저렇게 은밀히 만나는 거지? 그가 목격한 건 최화영과 이 실장의 은밀한 접선. 그리고 그 순간 복길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실장, 최화영의 신복.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남자. 하지만 복길은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그 쌍칼이라는 놈의 형님이라는 것을, 장미를 해치려 했던 그 검은 손의 배우라는 것을. 쌍칼의 형님이 이 실장이면 설마 우리 장미를 해치려고 했던 게 이 실장? 복길의 눈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알아버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알아버린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최화영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우아한 미소로 이 실장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모습. 그 장면이 복길의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가스케 잘할 테니까. 이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길은 숨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화가 옵니다. 오복길을 못 봤냐고요? 최화영입니다. 복길의 위치를 묻는 최화영. 복길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들켰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이제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저 지금 지하 주차장에 있습니다. 여기로 오십시오. 이 실장의 목소리. 차갑고 단호합니다. 복길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이미 포위망은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복길이 하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두 사람의 만남을 목격한 것이, 아니면 애초에 복길을 그곳으로 유인한 것일까요? 최화영과 이 실장이 복길을 제거하기 위해 준비한 함정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복길은 단순한 반찬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수키와 장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를 제거하면 장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최화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복길이 얼마나 장미를 아끼는지. 그가 장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던질 남자라는 것을. 그렇다면 복길을 제거하는 것은 최화영의 계획에서 필수적인 단계였을 겁니다. 너 처음부터 우리 수키 씨랑 장미 죽이려고 태평한테 접근한 거지. 이런 악마 같은 여자야. 복길이 최화영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는 그녀의 진짜 얼굴을 봅니다. 그런 가면을 쓰고 왜 우리를 해쳐? 당장 경찰서에 가서 우리 수키를 왜 그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우리 장미는 왜 죽이려고 했는지 다 말해. 다 말하라고. 복길의 절규. 하지만 최화영은 웃습니다. 그 차갑고 우아한 미소로. 상황에 궁금해봤자 너한테 독일 텐데. 그 궁금증 때문에 명을 재촉한다는 생각은 안 드니? 그녀의 목소리. 너무나 침착합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듯. 복길을 제거하는 것도, 증거를 인멸하는 것도 모두 그녀의 각본 안에 있었다는 듯. 처리해. 모든 걸 알아버린 이상 어쩔 수 없다. 최화영의 명령. 차갑고 단호합니다. 이 실장이 움직입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복길을 제거하기로.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최화영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수키를 5세 아이의 지능으로 만들고 장미를 죽이려 하고 이제는 복길까지 제거하려 합니다. 도대체 그녀가 지키려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잔혹해질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설인. 최화영에게 설인은 단순한 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최화영의 생명줄입니다. 드림그룹을 장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등장인물 소개에 나온 이 문장 기억하시나요? 최화영은 알고 있습니다. 설인을 잃으면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장미를
수키를, 그리고 이제는 복길까지 제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장미의 존재 자체가 설인의 정체성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장미가 살아있는 한 설인은 진짜 마 회장의 손녀가 아니라는 진실이 언젠가 밝혀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화영이 처음부터 마동석을 노렸다면 마 회장의 아들이자 드림그룹의 후계자인 마동석과 결혼하기 위해 수키와 장미를 제거하려 했다면, 그렇다면 마동석의 실종도 수키의 사고도 모두 채화영이 계획한 것일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지고 많은 악의 끝판왕. 채화영의 캐릭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마동석을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을 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저번에는 덜 떨어진 아줌마가 그러더니 오늘은 냄새 나는 거 잔뜩 들고 온 아저씨까지. 대체 그 여자가 나랑 얼마나 닮았길래 다들 나보고 장미 그러는 거지? 설인의 불평. 하지만 이 불평 속에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설인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이 마 회장의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언니가 바로 장미라는 것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복길도 봤습니다. 설인을. 우리 장미랑 닮아도 어떻게 저렇게 똑같아? 그리고 그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장미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드림호텔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채화영의 딸이라는 것을. 글쎄,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도 대표 만나러 드림호텔에 왔다고 하면 안 되지. 복길은 입을 다뭅니다. 장미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왜냐하면 그 진실이 장미를 더 위험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인도 궁금합니다. 자신과 닮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대체 나보고 다들 장미 그러는 거지? 재수 없어. 설인의 짜증. 하지만 그 짜증 속에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을 장미라고 부르는지, 왜 자신과 똑같이 생긴 여자가 존재하는지. 여러분,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채화영의 진짜 딸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마 회장의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설인은 무너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어디로 튈지 모르는 금쪽이. 설인은 지금까지 마 회장의 손녀로 드림그룹의 후계자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그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장미는요? 장미가 진짜 마 회장의 손녀라는 것을 알게 되면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설인은 모든 것을 잃고 장미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그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장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시도할 겁니다. 더 치밀하게, 더 잔혹하게. 왜냐하면 장미가 살아있는 한 설인의, 그리고 채화영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준호 씨, 드디어 우리 엄마가 준호 씨랑 나 사귀는 거 허락했어. 설인의 기쁨. 하지만 준호는 당혹스럽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준호는 알고 있습니다. 채화영이 자신을 허락한 것이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는 것을, 그 뒤에 무언가 계산이 있다는 것을. 조건이 뭐죠? 우리 설인이만 강준호 셰프한테서 떼어내달라는 부탁만 아니면 전부 들어줄게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스토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의 거절. 단호합니다. 하지만 채화영은 웃습니다. 강준호 셰프 마음은 잘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내가 제시한 승진 조건만 잘 생각해봐요. 승진 조건. 채화영은 준호를 총괄 본부장으로 추천하겠다고 합니다. 브랜드 키친을 총괄할 수 있는 자리. 준호가 꿈꾸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무엇일까요? 채화영은 알고 있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가 설인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준호를 이용하려 합니다. 준호를 설인의 곁에 붙여두고 장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준호가 장미와 가까워지면 진실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요.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라는 진실이. 그리고 채화영이 저지른 모든 범죄가.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준호의 캐릭터 설명에 나온 이 문장. 준호에게 장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는 준호의 구원입니다. 그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채화영의 제안을 거절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장미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백호도 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백호는 준호의 동생입니다. 형 준호와 그녀를 두고 경쟁한다. 두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이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까요? 두 형제를 이간질시켜서 장미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채화영의 계획일까요? 생각해보세요. 백호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백호는 정의감이 넘칩니다. 만약 백호가 채화영의 범죄를 알게 되면 그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채화영은 백호도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 중 하나가 백호와 준호를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두 형제가 서로 싸우게 만들면 그들은 채화영에게 신경 쓸 여유가 없을 테니까요. CCTV는? 아까 방제실 갔을 때 지하 주차장 쪽 CCTV는 전부 지웠습니다. 문제는 이 근처에 세워져 있던 자동차들 블랙박스는 확인해야 할 겁니다. 이 실장의 보고. 채화영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넌 그것부터 깔끔하게 처리해. 2시간이면 되겠지? 2시간. 복귀를 제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복귀는 이미 도망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떻게 처리할지 생각은 해두신 겁니까? 이 실장의 질문. 채화영은 웃습니다. 일단 여기부터 처리하고 뒤쫓아가겠습니다. 이 실장의 대답. 차갑고 단호합니다. 복귀를 추적하고 제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복귀는 어디로 갔을까요? 수키네 반찬 가게. 여기 주소도 나와 있네. 설인이 확인한 주소. 복길의 반찬 가게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 실장도 그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도착해요? 금방 도착해요. 이 실장이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복귀를 제거하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강 교수가 여기 지나갈 거야. 누군가의 목소리. 함정입니다. 복귀를 유인하기 위한 함정. 어길, 날 원망하지 마. 누군가의 속삭임. 복귀를 향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러분, 복길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는 단순한 반찬가게 주인이 아닙니다. 그는 수키와 장미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가 죽으면 장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복길은 강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트럭을 몰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장미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남자입니다. 배포 크고 목소리도 굵고 우락부락한 상남자 스타일이지만 속은 한없이 여리다. 복길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그는 강하지만 여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채화영과 이 실장은 그의 약점을 노릴 테니까요. 아 대표님, 마 실장. 진짜 저 그렇게 먹은 적 없어요. 진짜예요. 아 억울해요. 금순의 절규. 하지만 채화영과 설이는 믿지 않습니다. 블라우스 광택이 사라졌잖아. 광택이. 왜요? 입이 안 맞으세요? 설인의 비난. 하지만 금수는 억울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죽겠다. 내가 넣었지롱. 금순씨 날 무시한 대가야. 산월의 속삭임. 그녀가 한 것입니다. 금순을 모함하기 위해. 채화영과 설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설마 금순씨가 일부러 그런 짓을 했겠어요? 정말 억울하겠더라고요. 회장의 의심. 하지만 채화영은 금순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까줄게. 설인의 선고. 금순은 억울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금순은 단순한 피해자일까요? 아닙니다. 금순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뚱한 표정에 누가 말을 걸어도 울퉁불퉁한 여자. 대체 무슨 재미로 사나쉽게 일만 하며 억척스럽다. 금순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금순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화영에 대한 복수를? 아니면 더 큰 무언가를? 금순은 마 회장의 도우미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봅니다. 채화영의 비밀도, 설인의 행동도, 마 회장의 일거수일투족도.
그렇다면 금순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무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순이 채화영의 공범이라면? 아니면 채화영을 배신하려는 사람이라면? 남편의 폭력에는 이골이 났다. 마 회장 내 가사도우미로 번 돈은 아들, 딸 해외 유학 보내는 데 썼다. 꿈은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 있는 미국에 가는 것. 금순의 꿈.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많은 돈이. 그렇다면 금순이 채화영을 협박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요?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채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강남봉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그는 채화영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끌립니다. 하지만 그는 영자의 남편입니다.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일탈이라고는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채화영에게 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채화영의 마력은 강력합니다. 그녀는 전설급의 스타 탤런트였습니다. 수많은 팬심을 저격하던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봉을 유혹할 겁니다. 왜? 남봉이 준호와 백호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준호와 백호가 장미를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채화영의 계획에 방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채화영은 그들의 아버지를 이용할 겁니다. 남봉을 유혹해서 준호와 백호를 무력화시킬 겁니다. 아니면 더 직접적으로 남봉을 통해 준호와 백호를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강단 있고 정도 많고 의리와 정의감 넘치는 멋진 여자. 영자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그녀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봉을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남봉과 채화영의 관계를 알게 되면 영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녀는 싸울 겁니다. 채화영과. 그리고 그 싸움은 단순한 불륜 싸움이 아닐 겁니다. 채화영의 모든 비밀을 파헤치는 싸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영자는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밀을 어떻게 파헤치는지, 그리고 그 비밀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떡하든 마 회장을 꼬셔서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이 있지만 그녀의 안 좋은 머리로는 택도 없다. 산월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마 회장의 집에 오랫동안 드나들다 보니 어느덧 마 회장도 그녀에게 정이 들고 급기야 마 회장의 총애를 입게 되면서 이 여자의 인생이 꽃피우는가 싶지만 넘어야 할 허들이 너무도 많은데? 산월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마 회장을 꼬시는데, 그리고 마 회장도 그녀에게 빠지고 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세컨드 염산월 덕에 없던 다정함과 애교가 생기는데 마 회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월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채화영에게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마 회장이 산월과 결혼하면 드림그룹의 상속 구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인만이 아니라 홍주도 상속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채화영은 산호를 제거해야 합니다. 아니면 최소한 무력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산월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영과 초등학교 동창이며 화영의 코디네이터. 산월은 채화영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고 그녀는 채화영의 비밀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월이 채화영을 협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거래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산월은 마 회장을 원합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드림그룹을 원합니다. 두 사람의 목표는 충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협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를 들어 산월이 마 회장과 결혼하고 채화영이 설인을 통해 드림그룹을 장악한다면 두 사람이 드림그룹을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마 회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모두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로 카리스마 끝판왕. 뺏지 않으면 뺏기고 짓밟힌다는 지론으로 피도 눈물도 없이 살았다. 마 회장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그는 강합니다. 그리고 그는 쉽게 속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 회장이 채화영과 산월의 야망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는 두 사람을 모두 제거할 겁니다. 아무리 설인이 귀여워도, 아무리 산월이 사랑스러워도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36회는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회였습니다.
이 실장이 쌍칼의 형님이라는 것, 채화영이 장미를 죽이려 했다는 것, 복길이 그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복길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드러날 진실들을 생각해보세요. 장미와 설인이 쌍둥이라는 진실, 마동석이 실종된 진짜 이유, 수키가 사고를 당한 진짜 이유, 채화영이 마동석과 결혼한 진짜 이유. 이 모든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관계가 무너질 겁니다. 마 회장은 설인이 자신의 진짜 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분노할 겁니다. 채화영에게, 설인에게, 그리고 자신을 속인 모든 사람들에게. 설인은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무너질 겁니다. 아니면 복수할 겁니다. 자신을 속인 채화영에게. 준호와 백호는 장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장미를 더 사랑하게 될까요? 아니면 장미를 지키기 위해 채화영과 싸울까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길의 운명입니다. 복길이 살아남으면 그는 모든 진실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채화영과 이 실장의 범죄를, 장미를 해치려 한 시도를. 하지만 복길이 죽으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미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37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복길의 운명이 결정될 겁니다. 그는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채화영과 이 실장의 손에 죽을까요? 만약 복길이 살아남는다면 그는 경찰에 가서 모든 것을 증언할 겁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궁지에 몰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복길이 죽는다면 장미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채화영은 다시 장미를 노릴 겁니다. 둘째, 장미와 설인이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하는 순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겁니다. 두 사람이 쌍둥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 순간 채화영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셋째, 준호가 결단을 내릴 겁니다. 채화영의 제안을 거절하고 장미를 지키기로. 그리고 그 결정이 준호의 운명을 바꿀 겁니다. 넷째, 영자가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남봉과 채화영의 관계를 알아차리고 채화영을 조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닐 겁니다. 채화영의 모든 범죄가. 다섯째, 금순이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겁니다. 무엇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릴 넘치는 일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동석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채화영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겁니다. 그가 돌아오면 채화영의 모든 거짓말이 무너질 테니까요. 하지만 마동석이 죽었다면, 그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면 채화영은 살인자가 될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건 뺏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 거야. 채화영의 대사입니다. 하지만 이 대사 뒤에 숨은 진짜 의미를 생각해보세요. 채화영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녀는 악의 끝판왕이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는 항상 빼앗겨왔기 때문입니다. 전설급 스타 탤런트였던 그녀. 하지만 그 명성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출산과 동시에 그녀의 커리어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빼앗지 않으면 빼앗긴다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마동석을 빼앗았습니다. 수키로부터. 그리고 그녀는 드림그룹을 빼앗으려 합니다. 마 회장으로부터.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설인을 잃는 것입니다. 설인이 없으면 채화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 회장의 며느리도, 드림그룹의 대표도 모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필사적입니다. 장미를 제거하려는 것도, 복길을 죽이려는 것도 모두 설인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키와 장미를 자기 살과 피처럼 끔찍이 위하고 사랑한다. 복길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복길은 영웅입니다. 하지만 비극적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무 많이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채화영과 이 실장의 만남, 쌍칼의 정체, 장미를 해치려던 계획, 이 모든 것을 알아버린 복길.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싸울 것인가.
하지만 복길은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미를 지켜야 하니까요. 수키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싸울 겁니다. 채화영과, 이 실장과, 그리고 그 싸움이 그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 가질 수 있어서 뭘 가져도 즐겁지 않고 주위엔 자신의 돈만 쳐다보는 사람뿐이니 한없이 외롭다. 설인의 심리입니다. 그녀는 외롭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녀의 정체성 전체가 무너질 테니까요. 나는 누구인가? 설인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을 때 그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녀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에게, 자신을 속인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준호에게 장미는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녀는 준호를 살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왜일까요? 왜 준호는 장미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할까요? 답은 준호의 과거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항상 각 잡혀있는 옷에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 준호가 이렇게 사는 이유. 그것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시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하지만 장미는 그 철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이제 다시 상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의혹, 마동석은 정말 실종된 것일까요? 마동석의 실종. 이것은 이 드라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남자. 어느 날 의문의 실종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마동석의 캐릭터 설명입니다. 의문의 실종 사건. 이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실종이 아니라 실종 사건이라고 표현한 이유. 그것은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동석은 어디에 있을까요?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만약 살아있다면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무엇이 그를 막고 있을까요? 만약 죽었다면 누가 죽였을까요? 채화영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일까요? 두 번째 의혹, 수키의 사고는 정말 사고였을까요? 수키는 5세의 지능으로 퇴행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계획된 것일까요? 채화영이 수키를 제거하려 했다면?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하고 지능만 파괴했다면? 왜냐하면 수키가 완전히 죽으면 마동석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수키를 찾아서. 하지만 수키가 5세의 지능이 되면 마동석은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니까요. 세 번째 의혹, 금순은 정말 단순한 가사도우미일까요? 금순. 그녀는 마 회장 내 모든 것을 봅니다. 채화영의 비밀도, 설인의 행동도, 마 회장의 일거수일투족도. 그렇다면 금순이 알고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라는 표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순이 채화영을 협박하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일까요? 네 번째 의혹, 강남봉과 채화영의 과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채화영을 만나며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남봉과 채화영. 두 사람의 과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단순히 남봉이 채화영의 팬이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 더 깊은 관계가 있었을까요? 만약 과거에 두 사람이 연인이었다면? 그리고 채화영이 남봉을 버리고 마동석을 선택했다면? 그렇다면 남봉의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지금 다시 벌어지고 있다면? 다섯 번째 의혹, 이 실장은 정말 채화영을 사랑할까요? 화영을 찐으로 사랑하지만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한다. 이 실장의 사랑. 하지만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이 실장이 채화영을 위해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유. 그것이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실장 자신이 채화영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어서 채화영이 무너지면 자신도 무너지기 때문일까요? 여섯 번째 의혹, 장미와 설인을 바꾼 것은 언제였을까요?
두 쌍둥이가 바뀐 시점. 이것이 언제였을까요? 출생 직후였을까요? 아니면 나중에였을까요? 만약 출생 직후였다면 수피는 처음부터 자신의 딸이 바뀐 것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나중에 바뀌었다면 수키가 장미를 키우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미가 사라지고 설인이 나타났다면, 그렇다면 수키의 사고는 그 진실을 목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수키를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36회 이 실장의 정체 그리고 수키의 비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실장이 누구인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길의 운명, 장미와 설인의 만남, 마동석의 진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의 모든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채화영이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자신의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여자였다는 것을, 설인이 단순한 재벌 손녀가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가는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장미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되찾을 진짜 상속자였다는 것을. 다음 화를 보면 당신은 지금 이 리뷰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 복길이 살아남을지, 장미가 진실을 알게 될지, 채화영이 무너질지. 모든 것이 다음 화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37회 복수의 서막을 여러분, 36회 리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복길은 살아남을까요? 장미와 설이는 언제 진실을 알게 될까요? 채화영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